자, 경제학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다른 나라는 여전히 가난할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아주 강력한 힌트를 주는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답을 찾아가는 길,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이 성장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복잡해 보이는 경제를 아주 간단하게 딱 두 가지 핵심 재료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본하고 노동입니다. 네, 맞아요. 자본, 그러니까 앞으로 K라고 부를 텐데 이건 뭐 공장, 기계, 컴퓨터처럼 생산에 쓰이는 모든 물리적인 도구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동, 이건 L이라고 할게요. 이건 간단하게 그냥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말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자본 K랑 노동 L, 이 두 가지가 그냥 얼마나 많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이 둘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 한 명당 얼마나 많은 자본, 즉 장비를 가지고 일하느냐, 바로 이거죠. 이걸 저희는 1인당 자본이라고 부를 거고 앞으로는 간단하게 소문자 K라고 표기할 겁니다. 이게 이 모형의 심장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럼 한 나라의 이 K, 1인당 자본은 대체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솔로 모형은 이걸 아주 재미있게 마치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줄다리기에 비유합니다. 줄다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 편에서는 이 K를 막 끌어올리려고, 즉 증가시키려고 영차 힘을 쓰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이걸 또 끌어내리려고, 감소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K를 늘리는 힘, 그러니까 우리 편의 힘은 바로 투자예요. 새로운 공장을 짓고 더 좋은 기계를 들여놓는 거죠. 그럼 반대편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뭘까요? 이걸 자본 희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기계나 공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 써야 하잖아요. 피자 한 판이 있는데 먹을 사람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한 사람당 돌아가는 몫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바로 자본 희석입니다. 그리고 이 흥미진진한 줄다리가 놀랍게도 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딱 정리됩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있는 K 위에 점이 찍힌 거, 이걸 K.E라고 읽는데요. 이건 1인당 자본의 변화량을 뜻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S-K, 이게 바로 투자를 나타내는 우리 편 힘이고요. 뒤에 빼는 람다 K, 이게 바로 자본 희석, 그러니까 상대편 힘인 거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국가의 저축률, 즉 S가 높을수록 새로운 기계나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겠죠? 이게 K를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에요. 반면에 인구 증가율, 램다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존 자본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눴어야 하니까 1인당 자본 K는 아래로 끌어내려지는 거죠. 이 둘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줄다리기, 과연 끝이 있을까요? 한쪽이 완전히 이겨서 끝나게 될까요? 투자가 계속 이겨서 K가 무한정 늘어날까요? 아니면 결국 인구 증가 때문에 주저앉게 될까요? 여기에 솔로우 모형에 정말 놀라운 결론이 있습니다. 정답은 어느 쪽도 영원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두 힘이 결국에는 서로 똑같아져서 팽팽한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밀고 당기는 게 없는 상태.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정상 상태, 영어로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한눈에 이해가 됩니다. 저 위로 휘어지는 곡선 있죠? 저게 바로 투자 SK고요. 원점에서 쭉 뻗어나가는 직선, 저게 자원 희석 람다 K예요. 이 두 선이 딱 만나는 지점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정상 상태 K-스타우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현재 우리 경제의 1인당 자본 K가 이 K-스타보다 왼쪽에, 즉 더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래프에서 투자 곡선이 직선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투자의 힘이 더 세서 K가 오른쪽으로, 즉 K-스타 쪽으로 쭉 밀려갑니다. 반대로 K가 K-스타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요. 이번엔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자본 희석의 힘이 더 커서 K가 다시 왼쪽으로, K-스타 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결국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던 경제는 이 K-스타라는 지점으로 자석처럼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로 본 직관적인 아이디어 진짜 멋지지 않나요? 근데 정말 그럴까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수학으로도 한번 똑 부러지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상 상태의 K값 값을 직접 계산해 보죠. 계산은 딱 4단계만 끝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생산함수를 하나 정하고요.
두 번째로 이걸 우리 원래 방정식에 쏙 집어넣어요. 세 번째, 변화가 없는 상태니까 방정식을 0으로 만들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K에 대해 풀어주면 끝입니다. 자, 이 단계만 따라오시면 어떻게 K스타가 딱 정해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단계. 생산함수를 정해야 하는데요. 경제학에서 거의 국민 공식처럼 쓰이는 게 있어요. 바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고요. 그냥 1인당 자본 K가 있을 때 1인당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관계를 보여주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 K는 K의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요. 자, 이제 이걸 풀어볼게요. 정상 상태라는 게 뭐라고 했죠? 투자의 힘과 자본 이석의 힘이 같아져서 K의 변화가 0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정식에서 투자 부분인 SK 알파와 자본 이석 부분인 람다 P를 그냥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짜잔! 이렇게 K스타가 저축률 S와 인구 증가율 람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아주 명쾌한 공식을 얻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대체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이 솔로우 모형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모든 경제는 좋든 싫든 결국에는 성장이 멈추는 정상 상태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률 S를 막 높이면요. 물론 1인당 소득 수준 자체는 더 높아져요. 더 부유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나라의 장기적인 성장률 자체를 0%에서 1%나 2%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시 성장이 멈춘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 인구 증가율 람다가 높은 나라는 1인당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눠 먹을 입이 많아지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저축만으로는 영원히 성장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한 나라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번영하게 만드는 진짜 엔진일까요? 솔로 모형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형에서 일부러 빼놓고 이야기했던 단 한 가지 요소, 바로 기술 진보에 있다는 것을